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강원입니다. 극심했던 가뭄에 오봉저수지 저수율의 10% 붕괴가 임박한 게 불과 며칠 전인데 연일 계속된 비에 이제는 저수율이 60%를 넘어섰습니다. 무려 111일 만인데요. 이에 따라 행정안전부와 강원도가 강릉시를 재난지역에서 해제했습니다. 김인성 기자입니다. 물을 가득 실은 급수차가 오봉저수지를 향해 시원하게 물줄기를 내뿜습니다. 오봉저수지 벽면을 따라 내려져 있는 수십 개의 물 호스를 따라 쉴 새 없이 물이 흘러들어갑니다. 최근 계속 비 가운데다 전국 각지에서 온 급수 차량들의 헌신적인 노력 덕분에 강릉 오봉저수지 저수율이 마침내 111일 만에 60%를 넘어섰습니다. 지난달 마치 사막같이 메말랐던 저수지는 지난 주말 수문 바로 앞까지 물이 차며 수위가 110m까지 오르더니 이틀 만에 다시 114m까지 높아졌습니다. 도암호 도수관로에서 나온 물은 사흘째 강릉 남대천으로 세차게 쏟아져 나왔습니다. 원래는 강릉 남대천 쪽으로 물이 흘러나오면 반대쪽 도암호에선 흘러나온 만큼 관로로 다시 채워지는 형태로 설계됐습니다. 하지만 배관에 문제가 생겨 물을 채워 넣을 수 있는 도암호 쪽 수문을 닫았기 때문에 도암호의 물이 관로로 들어가지 않게 됐습니다. 이렇게 되면 도암호 도수관로수 방류는 길어야 열흘 안팎이면 마무리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배관상에 문제가 좀 생겨서 지금 현장에서 상황 조치를 하고 있거든요. 일단 취수 문비를 닫았어요. 닫아놓고 터널 내에 있는 물만 내보내고 있어요. 한국농어촌공사는 저수지 저수율이 60%를 넘으면 시스템의 정상이란 뜻의 파란색으로 표시하고 있는데 강릉시 11개 저수지는 모두 파란색으로 바뀌었습니다. 강릉시의 가뭄 상황이 빠른 속도로 개선되면서 관계기관들끼리 신속하게 협의한 끝에 지난달 30일 이후 지속되고 있는 강릉시의 가뭄 재난지역 해제를 결정했습니다. 최근 단비와 시민분들의 적극적인 절수 참여로 오봉저수지의 저수율이 60%까지 올랐습니다. 이에 따라서 강릉시는 강원도와 관계부처와 함께 재난사태 해제 협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강릉시는 기자간담회를 통해 이번 재난사태 해제 과정과 강릉시의 현재 가뭄 상황을 설명할 예정입니다. MBC 뉴스 김인성입니다. 강릉시가 극심한 가뭄에 전국 각지에서 기부받은 생수를 시민들에게 나눠줬는데요. 나눠준 양이 현재까지 540만 병이나 됩니다. 그런데 투명 페트병 배출도 그만큼 늘어나고 있습니다. 배연한 기자의 보도입니다. 1,600세대가 모여 사는 강릉의 한 아파트 단지 재활용 선별장입니다. 대형 재활용 전용 봉투 2장에 투명 페트병이 가득 담겼고 옆에는 새로운 봉투가 놓여 있습니다. 이처럼 강릉 시내 아파트 단지들마다 평소보다 훨씬 많은 양의 페트병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파트 관리소는 페트병을 관리하느라 하루 종일 분주합니다. 2배 정도 나와요. 옛날에는 한 이틀이나 3일 가야 하나 나왔는데 지금 하루에 2개 아니면 3개 정도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각 초소마다 다 그럴 거예요. 강릉시 자원순환센터에도 투명 페트병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습니다. 부지런히 압축 처리를 하고 있지만 배출량을 다 따라가지 못할 정도입니다. 가뭄 극복을 위해 전국 각지에서 강릉시에 보내온 생수는 900만 병. 시민들에게 540만 병을 나눠주자 페트병 배출이 급증한 겁니다. 이달 들어 19일까지 배출량은 27톤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배 넘게 늘었습니다. 강릉시는 50리터와 120리터 용량의 투명 페트병 전용 수거봉투 32만 장을 제작해 사회복지시설과 대형 공동주택, 단독주택 등에 배부하고 있습니다. 또한 수거 차량 작업 시간 확대와 보관 장소 추가 확보 등 수집 운반 체계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투명 페트병이 다량 발생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시에서는 투명 페트병 수거 전용 봉투를 강릉시가 시민들에게 배부하고 남은 생수는 435만 병. 배부하는 것도 문제지만 이후 재활용 처리에도 고심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배연한입니다.
불탄 숲을 어떻게 복원할 것인지에 대한 논쟁은 산불이 발생할 때마다 늘 등장하는 주제입니다. MBC 강원영동은 동해안 산불 피해지를 어떻게 복원해야 할지 최적의 답을 찾기 위한 기획 보도를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첫 순서로 30년 전 산불 피해 지역에 자연 복원과 인공 조림을 놓고 시험하고 있는 현장을 가봅니다. 이하라 기자입니다. 지난 1996년과 2000년 잇따라 발생했던 고성 산불 피해지입니다. 이 150헥타르 규모의 산림을 좌우로 갈라 산불 피해지 복원에 관한 일종의 실험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30년 전 대형 산불 뒤 이쪽은 소나무를 심는 인공복원, 반대쪽은 자연복원 연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인공복원지는 일정한 간격으로 잘 가꿔진 소나무가 가득 자라 진초록 숲을 이뤘습니다. 반면 자연복원지는 자연의 힘으로 스스로 자란 졸참나무와 신갈나무, 소나무가 다채로운 초록빛을 머금었습니다. 흙에 속살이 드러난 능선 부위에는 듬성듬성 앙상한 나무만이 겨우 버티고 있는 모습이지만 일부 전문가들은 자연복원 숲이 산불에 강한 숲이 될 거라 예상합니다. 산불에 대한 내성은 좀 큰 숲이 형성이 될 수 있겠죠. 아까 같은 소나무 단수님보다는. 반면 자연복원만으로는 건강하고 안전한 숲을 만들기에 부족한 측면도 있습니다. 병해충이라든지 뭐 비가 많이 오거나 그러면은 그 피해를 입은 나무들이 쓸려 내려와 가지고 그 민가라든지 이런 데 피해를 줄 수도 있고. 조림복원이냐 자연복원이냐 이 논제는 30년째 우리 숲을 맴돌고 있습니다. 왜 침엽수를 심냐? 예. 화렵수를 심든지 자연적으로 예. 놔둬야지라는 주장도 있더라고요. 맞습니다. 근데 이 21세기 과학 문명 시대에 예. 저는 아직도 이런 거를 논쟁을 하고 있다는 게 이해가 잘 안 돼요. 대통령의 지시로 토론회가 진행됐지만 팽팽한 입장만 재확인했습니다. 유일하게 산불이 증가하고 있는 나라는 대한민국입니다. 이것은 기후변화가 아니라 다른 원인이다. 식목이 애국이기 때문에 벌목은 매국이에요. 이런 잘못된 프레임에 갇혀 있어서 나무를 못 쓰게 해요. 그런 형태가 되다 보니까 계속 숲은 산불 관리할 수 있는 상황으로 바뀌어간다는 거죠. 우리 임업인들을 배제하고 대통령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들 이해 당사자라고 빼시고요. 왜 임업인들 얘기는 안 들으시고. 10년이면 변한다는 강산, 그리고 예측할 수 없이 더 빨라진 기후변화 속에서 불탄 우리 숲에서 어떤 나무를 어떻게 키울지에 대한 답을 찾으라는 자연의 숙제는 과제로 남았습니다. MBC 뉴스 이하라입니다. 어젯밤 춘천 도심에서 음주운전 차량이 음식점으로 돌진하는 사고가 났습니다. 마침 휴무일이었고 지나던 사람도 없어 운전자와 동승자 외에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상인들은 놀란 가슴을 쓸어내려야 했습니다. 나금동 기자입니다. 건물 안이 형체를 알아보기 힘들 정도로 부서져 있습니다. 원래는 음식점이었던 곳입니다. 안쪽으로는 SUV 승용차 한 대가 깊숙이 박혀 있습니다. 내리막길을 달리던 차가 인도를 지나 음식점으로 그대로 돌진한 겁니다. 전쟁도 아니고 무슨 건물이 뭐 무너지는 줄 알았어. 소리가 바로 옆이니까 얼마나 크게 났겠어. 이 사고로 운전자 37살 강모 씨와 동승자 등 2명이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유리 파편과 집기가 사방으로 흩어져 있습니다. 출입문은 완전히 사라졌고 내부는 형체를 알아보기 힘들 정도인데요. 다행히 휴무일이어서 안에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제가 항상 저쪽에서 쉬고 있는데 그나마 사람이 안 다쳐서 다행인데 그래도 저희는 이렇게 가게를 하고 있는데 이렇게 돼서 저희도 많이 황당하죠. 음주 측정 결과 사고 차량 운전자 강 씨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면허 정지 수준이었습니다. 식당 안에 손님이 있거나 행인이 있었다면 더 큰 인명사고로 이어질 수 있었지만 이곳에는 CCTV조차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밤이 늦을수록 과속을 많이 해요. 그리고 또 요 앞에서 사고가 아주 종종 납니다. 이쪽에 단속 카메라나 아니면 CCTV 이런 것들이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최근 5년간 강원도에서 발생한 음주 사고만 2,300여 건. 이 사고로 58명이 숨지고 3,790명이 다쳤습니다. MBC 뉴스 나금동입니다.
강원도가 지난 16일 출범한 강릉 가뭄 대응 민관군 협의체를 통해 오봉저 수지 상류 왕산천과 도마천 일대에서 지하수 탐사와 굴착 작업을 시작합니다. 협의체는 도와 강릉시, 국방부, 한국농어촌공사, 민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됐으며 전군 유일의 지하수 시추 전문 부대인 육군 수도방위사령부 시추대대가 참여해 우물 개발을 지원합니다. 강원도는 탐사 결과를 토대로 시추 적합 부지를 선정하고 신규 우물 개발과 기존 대형 우물의 임시 전환을 병행해 추가 생활용수 확보에 속도를 낼 방침입니다. 강릉시가 가뭄 장기화로 매출 감소 등의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시청 2층에 원스톱 지원센터를 설치하고 재해 확인서 특례 발급을 통한 신속한 금융 지원에 나섰습니다. 재해 확인서 발급은 모두 3차로 나누어 1차는 오늘부터 23일까지, 2차는 29일부터 30일까지, 3차는 10월 13일부터 14일까지 접수받으며 각각 같은 주 금요일에 교부됩니다. 재해 확인서에 산정된 금액을 기준으로 고정금리 연 2%, 최대 1억 원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으며 자세한 발급 절차와 피해 산정 금액은 강릉시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경호 교육감이 68일 만에 기자간담회를 열고 내일로 예정된 선거법 위반 1심 선고에 담대하게 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검찰이 징역 3년을 구형한 가운데 교육감직 상실형 이상이 선고될 경우 변호사와 의논해서 사후 절차를 밟겠다고 덧붙였습니다. 공무원 선거 개입을 주장한 최준호 정책협력관에 대해선 최 협력관이 출근하면 감사관실 조사를 통해 징계 여부 등을 결정할 예정이고 정책협력관 자리 그대로 복귀할지에 대해서는 고민하겠다고 답변했습니다. 고성경찰서가 지난 12일 보이스피싱 범죄 수거책 1명을 검거하고 시가 3억 8천만 원 상당의 골드바 2kg을 압수했습니다. 수거책은 금융감독원을 사칭한 피싱 범죄로 고성 지역 등 피해자로부터 골드바를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피해 신고를 접수한 고성경찰서 형사팀은 추적 수사로 지난 12일 파주에서 수거책을 검거했고 다른 지역 피해자의 골드바도 압수했습니다. 고성경찰서는 검거한 수거책에 대한 보강 수사를 진행하는 한편 골드바를 전달하려 했던 윗선에 대한 수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정선과 서울 강남으로 가는 고속버스 노선이 신규 운행합니다. 정선구는 오는 25일부터 정선 공영버스터미널과 서울 고속버스터미널 간 하루 4차례 동부고속의 우등버스가 운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소요시간은 3시간, 요금은 일반 2만 5천 원으로 책정됐고 개통식은 24일에 열릴 예정입니다. 기존 정선 동서울터미널 간 시외버스도 10월 1일부터 운행 횟수가 하루 5회에서 7회로 늘고 시간이 변경됩니다. 마지막 국영 탄광인 석탄공사 도계광업소의 조기 폐광을 기억하기 위한 도전은 계속된다 비긴 어게인 행사가 오는 26일부터 사흘 동안 삼척시 도계읍에서 열립니다. 이번 행사에서는 국내 산업화를 이끈 광부들의 삶을 문화적 가치로 승화시킨 전시회와 연극제 등 탄광 지역 문화 공연이 다채롭게 펼쳐집니다. 또 체험 공간과 향토 식당 등의 다양한 즐길거리가 마련되고 세대 통합 음악회도 열릴 예정입니다. 태백 지역에서 폐광지역 개발기금 사용을 두고 비판이 일자 태백시가 사용 근거와 절차를 지키고 있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태백시는 보도자료를 통해 해마다 강원도 조례에 근거해 대체산업 육성과 기반시설 확충 등의 폐광기금 사업을 정하고 있으며 관련 부처 심의 절차도 거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강원도가 현장 평가와 성과 평가를 매년 실시하고 시청 홈페이지를 통해 사업 내역을 공개하는 등 투명성과 공공성도 높이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태백 지역에서는 시민단체와 일부 시의원이 최근 폐광기금 중장기 계획 수립의 공정성과 폐광기금 사용의 투명성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동해시가 2027년까지 7억여 원을 들여 백두대간 동해 소금길 활성화 사업을 추진합니다. 우선 소금 1코스 탐방로 구간에 안전시설 등 환경정비를 마쳤고 동해문화관광재단에서 소금길 상품화 가능성을 진단하기 위해 11월 3차례에 걸쳐 과거의 길을 걷다 소금길 탐험 행사를 엽니다. 앞서 재단은 5월에서 6월 사이 무릉 변류천지 둘레길이 포함된 소금길 3코스 일원에서 상설 특별 프로그램을 운영했습니다.
동해 소금길은 부평장터에서 산 소금을 정선 임계장터 등 영서 지역으로 이동할 때 사용한 백두대간 고갯길로 1에서 3코스가 조성돼 있습니다. 강원 뉴스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